극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오늘 좀 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네. 가장 이건 뭐 순위를 나눌 수는 없지만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자영업자들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온 국민이 어려운데 일단 소득이 감소하는 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다 마스크도 내야 되니까. 네. 제일 소득이 많이 감소한 측은 누가 봐도 중소형 자영업자인데 추정치가 하나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하고 KT 빅데이터 센터 등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의 유동인구가 70~80%가 줄어들었고 가까이. 그래서 매출 감소액을 추정한 건데요. 하루에 3천억 정도의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안 나가거나 네. 안 가시니까. 물론 이제 일부 뭐 마스크 업종이라든지 뭐 손소독제라든지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호황이죠. 네. 그런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한 지금 뭐 불황이다. 그래서 코로나19로도 걱정이지만 그로 인해서 생계 절벽에 이제 도달한 사람들은 더 걱정이 크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예. 식당이나 뭐 이런 가게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임대료 때문도 그렇고 이게 휴업 폐업하는 게 많이 늘어요. 실제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두 가지 이제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네. 직장 갑질 당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직장 갑질 119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우리 뭐 노동 전문 변호사님들이나 노무사님들이 도와주는 곳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해고 공고사직 강요 비율이 실제 사무처에서는 이제 상담 1219건 중에 최근 상담 중에 처음에는 한 8.5%였던 것이 3월 넷째 주에는 27%까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해고나 공고사직 강요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이게 노동시장 얘기하시군요. 제가 여쭤본 거는 그 가게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휴업이나 폐업도 늘어나지만 휴업 폐업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종업원 감원을 하거나 해고를 하니까 당분간 나오지 마라.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통계가요.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현재 통계상은 일자리가 얼마나 줄었는지. 자영업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겠죠.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지금 확인이 된 거죠. 근데 곧 있으면 이제 그런 통계도 나올 건데요. 분명 그다음에 이제 민주노총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상담건 수 중에 그 피해 업체 제일 많은 데가 숙박 음식업, 제조업, 운수, 창고업이고 가장 유형별로 제일 많은 건 무급휴직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휴업수당, 해고와 공고사직 상담. 역시 똑같이 그거잖아요. 힘드니까 나오지 마라. 일방적으로 통보가 되는 거죠. 이제 휴업, 폐업도 늘어나고 동시에 이런 늘어나고. 근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난번 제가 중소상공인 대책 이야기하면서 긴급대출. 자, 일단 전화번호는 1457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해 준다. 1357이에요? 예. 그다음에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그저께부터는 줄도 너무 길게 쓰고 대출도 두어 달이 걸리고 그다음에 처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가서 소상공인 확인서 받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가고 보증확인서 받고 그다음에 은행을 가야 됐어요. 너무 번거롭죠. 정부가 이것이 너무 번거롭다는 지적을 받고 4월 1일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가면 5일 안에 1,000만 원의 대출을 해 줍니다. 이렇게 지금 제도가 개선돼서 제가 확인해 보고 왔어요. 제가 직접 연락해 봤어요. 1357로 전화해서 문자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중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주일 전에 문자에는 서류를 8개나 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복잡하죠. 근데 4월 1일 날 정확하게 딱 3개만 갖고 가면 돼요. 이제 사업자 등록증. 통장 4번, 임대차 계약서. 이건 집에 다 원래 있는 거잖아요. 가게마다. 그러니까 절차가 매우 간소화돼 있어요. 자, 마스크 대란 때도 처음에 우리 국민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좀 이제 가닥 잡히고 맞아요. 룰이 좀 안착한 것처럼 이제 중소상공인 대출도 지금 당장은 매출이 급감해갖고 힘든 분들한테 그래도 1,000만 원. 대구 경북지역은 1,500만 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여기 이제 신용등급 낮은 분들 특히 4등급이야. 1, 3등급 신용등급 좋은 분들이 시중은행 가면 최대 7,000만 원까지 해 주시니까 그렇게 가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방금 구비요건이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보았죠. 그럼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냐. 대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리대출. 지금 소상공인이 1.5% 저리대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한 550만 명 정도 추산다는데요. 이분들은 휴업수당, 그다음에 부당해고 이게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작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중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들어서 임대료도 못 내게 생겼다. 그래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으로 계속 호소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소수만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뉴스 브리핑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신세계 그룹이 자기들은 정부한테 그 임대료 혜택을 받아놓고 상인들한테는 깎아주지도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백화점 포함하여 뭐 거기 다 입점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나 대리점 본사들도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사실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는데 아직도 소극적인 데가 많다는 지적을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뭘 하고 왔냐면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를 갔다 왔는데요. 네. 법에 보면 상가임대차법이나 주택임대차법을 민법에 보면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의 중소상공인들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건물주께 호소를 했는데 외면하신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권리니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정식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된다.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각 지자체에다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법에 정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장사가 잘 때 건물주들이 임대료 올려달라는 거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뭐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그 권리는 너무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정작 더 중요한 장사가 안 될 때 깎아달라고 하는 권리는 사문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그런 권리가 있었군요. 근데 IMF 때 실제로 이걸 해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고요. 일본에서도 종종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소상공인 시민단체들이 상가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전국의 지자체들은 적극 안내를 해라 홍보도 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위나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법에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사 서울이나 경기도는 120으로 전화하시면 또 안내해 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돈 몇 경에 시달리는 분들은 1357 일단 안내받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빨리 달려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가임대차 분쟁을 조정을 해야겠다. 임대를 감액해야겠다는 분들은 120으로 전화하셨고 가까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찾아가셔라. 지방은 그러면은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있습니다. 지자체 광역지자체 산하나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로 일단 전화해서 문의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중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이제 좀 나름 대책이 이제 가닥이 좀 잡혔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5인 미만 사업장 550만 명은 지금 막 해고 엄청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어요. 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이 가장 중요한 어떤 휴가, 근로시간, 해고, 휴업수당, 연차 이게 적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로계약서라든지 4대 보험은 적용이 되지만 핵심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것도 이참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콜센터 노동자들이 평소에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가 널리 알려지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게 뭐 우리 국민들 중에 아는 분도 있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안 되는구나 기본적으로. 이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 지금 휴업수당이 뭐냐면요. 자 사업자가 너무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좀 쉽시다. 김경래 과장 뭐 안진걸 사원 한 3달만 쉽시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그때 휴업수당을 줘야 되는데 평균 임금의 70%를 주는 겁니다. 월급 200만 원 있으면 140만 원을 주는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쉬었는데 사업자가 제안했기 때문에 기책사유가 사업자였거나 그러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건데 이게 더 완벽한 좋은 제도인 건요. 그럼 사용자도 장사가 안 되거나 사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쉬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해라 하냐. 그래서 정부가 평소에는 그 휴업수당 70%에서 75%까지를 지원해 줍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부가 4월 1일부터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이것을 90%까지 그러니까 200만 원 월급을 받는 노동자를 쉬게 하잖아요. 그럼 휴업수당 14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이 140만 원에서 사용자가 내는 건 10%밖에 안 돼요. 14만 원밖에 안 내요. 나머지 126만 원을 정부가 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용자면 정들었던 직원들 함부로 해고 안 하고 이거 정부가 사실상 90% 다 내주는 거 아닙니까? 10% 14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의무화가 안 돼 있습니다. 해고도 다툴 수가 없습니다. 자, 휴업수당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이
9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데 10%를 자기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14만 원. 그것도 부담되니까 그냥 해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 대책에 지금까지 나온 대책 중에 중소상공인 대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나름 형태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데 네.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다만 그래서 4월 1일부터 또 어떤 제도가 시행되는 이게 4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전국에 이제 프리랜서하고 무급휴직 그러니까 네. 방금 제가 말한 무급휴직이잖아요. 네. 알바에서 잘린 분들이라든 이분들은 지금 정부에서 다시 2,400억 원을 지자체하고 조성해가지고 26만 명 정도를 한 달에 50만 원씩 두 달 100만 원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 예. 한 달에 50만 원씩? 곧 광역 지자체에서 네. 자 지금 무급휴직이나 알바에서 잘리신 분들이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은 잘 기억해 두십시오. 곧 광역 지자체가 공고를 낼 겁니다. 그 방금 코로나19로 이렇게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나 프리랜서나 무급휴직 중인 분들은 신청하면 두 달에 100만 원. 줄 거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5인 미만 사업장 550만 예. 특수고용 노동자도 한 200만 되거든요. 근데 26만이에요. 사업 대상이. 너무 작습니다. 예. 분명히 줄 잡아도 100만 명 안팎은 지금쯤 아마 무급휴직이나 네. 아니면 일방적 어떤 해고나 또는 일부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는 아예 수입이 없는 네. 뭐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나 학습지 교사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26만 명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번에 재난긴급지원금도 발표한 건 잘했다고 봐요. 네.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70%로 되어 있으니까 쭉 70% 경계선상 있는 분들은 벌써부터 지금 고통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상도 좀 늘려야 된다라고 호소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다가 이 프리랜서 무급휴직 중인 분들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은 한 100만 명까지 지원 대상을 좀 늘려야 된다. 지금은 사상 최대 위기 상황을 얻으면서 여전히 정부에서 낸 대책은 의미는 있지만 너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고용유지지원금은 요거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어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예.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각 지방 노동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노동청이라도 하고 예. 예. 거기로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예. 각 지역의 노동청, 노동사무소에 하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까지 이제 정부가 지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업자들께서도 그 정든 직원들을 해고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 가혹한 일이고 그러니까 해고하지 마시고 이 제도를 이용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려 90%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단 대기업도 그렇게 지원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기업은 그대로 66% 정도만 지원해 줍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그래서 지금 5인마만 사업장 노동자만 돕는 고뉴하다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거든요. 고뉴하다는 단체가 지금 내세운 대책이 뭐냐면 사업자들이 그 10%도 부담되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직접 신청을 해서 그냥 정부에서 무급휴직을 당한 노동자들한테 그냥 70%를 직권으로 먼저 주자고 이런 대책도 내놨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고용복지센터나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거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두 달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생활하는데 이거는 지자체에 신청하는 건가요? 그렇죠. 광역 지자체가 지금 정부 발표는 정확히 4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 4월 초에 곧 광역지자체에서 네. 공고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개 광역시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2,400을 같이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26만 명 정도. 근데 너무 작긴 하지만 어쨌든 먼저 알고 신청하신 분들이 어쨌든 도움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계속 대상 인원을 늘려달라고 호소하는 캠페인을 할 테니까 당사자들께서도 신청을 많이 해야지. 그러면 광역지자체에서 이럴 거 아니에요.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그럼 더 늘려야 된다. 네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서로들 어렵기 때문에 뭐 체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따지 마시고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해달라고 네. 호소하시고 안 되면 상감자에서 분쟁 조정위원회에다 분쟁 조정 신청하시고 프리랜서나 무급휴직 노동자들은 알겠습니다. 무조건 광역 자치단체 120 같은 데 전화했고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알아갖고 신청하시고. 그 청취자분의 2005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소상공인센터 새벽부터 줄 서다가 허탕치고 돌아간다. 온라인 사전 예약도 마비가 되기가 쉽다. 이런 것 좀 대책을 정부에서 예. 좀 세밀하게. 계속 촉구 예. 중입니다. 제가 그래서 1357로 저는 전화해본다니까요. 직접 그러면 정말 대기 시간이 길어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국민들이 소득분이 지금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70% 네. 하에 들어가나. 그게 129로 전화하면 되거든요. 복지로 썼다려 그저께까지 마비였는데 어제는 조금 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말 계속 촉구해서 예, 줄 서지 않으시도록. 예. 예.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김경래 최강에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 주말이고 봄이에요. 하늘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전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였고요. 월요일 아침 7시 20분 다시 돌아옵니다.